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오전 9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황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6,977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저께 저녁 때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7천만 원은 단기적으로 깨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7천만 원이 깨진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4시간 차트에서 7일선과 15일선의 데드 크로스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가격이 눌렸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딱 7일선에 대한 터치를 하고 지지를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7천만 원만 넘겨준다면은 오히려 이 7일선 위에 완전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이후, 1시간 이후가 아니라 오후 1시 이후 이 7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51선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51선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만약에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기간 동안은요.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15일까지니까 이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틀 동안은 알트코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마무리할 때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알트코인들이 뭐 9시 이후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빨간색을 유지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이상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 일봉으로 좀 볼까요? 네, 일봉으로 보면 어떠죠?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저께 아니면 그 전날 계속 제가 분석을 한 거 보면 일봉에서 7일선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7일선을 어저께 터치를 했습니다. 이 7일선 한번 터치했다는 소리는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횡보 또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뭐 단기적인 그림을 봐볼까요? 15분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네, 이 15분 차트를 보는 이유는 지금이 10시 이제 아직 되기 전이죠. 10시부터 우리가 밥 먹기 전까지, 뭐 12시 전까지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5분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15분 차트를 보면 현재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나요? 현재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51선 위에서 지금 처음으로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보면요. 오늘 오전 시간,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 이후로도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차트를 봐도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15일선과 7일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51선과 7일선 그리고 15일선 골든크로스 연속 굴크가 뜨는 자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나쁘지 않다. 결국은 어저께 있었던 어떤 조정이랑 하락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어저께 물량을 던지신 분들이 있다면 예, 지금 자리라도 다시 추격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는 어저께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이 저점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수익 봤다고 팔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3.2% 정도 되고요. 어저께 저녁 때가 3.8% 거의 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어제보다는 조금 김치 프리미엄이 빠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해외 지금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해외 60일선을 딱 터치해 주고요. 60일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해 주는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7일선을 지금 올라타려고 하고 있죠. 해외 차트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네,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네,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자금이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알트 쪽으로 추가적인 가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보니까
거래소로 어느 정도 비트코인 물량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물량들이 다시 지금 밖으로 빠지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물량이 보면은 어저께 조금 들어갔던 게 확인이 되긴 해요. 어제 저녁 때. 어제 저녁 때 비트코인 물량이 약간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물량이 빠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 이 정도의 물량은요, 사실 무의미한 물량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물량을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은 아직도 바닥자리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거래소로 특정 비트코인 물량이 입금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뉴스, 어저께 저녁 시간 이후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오보스, 경북 SW진흥본부 주최 특별 강연 무대에 선다. SW는 소프트웨어겠죠, 뭐. 정부 소프트웨어 진흥본부가 주최하는 특별 강연 연사로 오보스가 초빙됐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근데 여기는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10월 13일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42만 구독자 유튜버 안될과학 박수용 서강대 교수 배달의 민족이 참여하며 오보스는 모빌리티와 블록체인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뭔가 제가 오보스 재단 쪽에다 문의를 했고요. 이런 걸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관련 포스터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보스 같은 경우는 누가 여기 참여하나 봤더니 에드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맨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뭐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전 삼성전자 무선산업부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오늘 강연에서는 오보스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빌리티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도 이거 중계한다고 하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네,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 미국 암호화폐 금지하기는 너무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트코인도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너무 늦었다며 3조 달러 규모가 된 시장을 쓸어버리기엔 어려울 뿐더러 이미 제도화됐고 조직화된 자본풀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의 기반이 현재 튼튼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서 한 번도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뜬금없이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SEC BTC 선물 ETF 승인 내년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요, 예전 같았으면은 내년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올해 그 ETF가 승인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다 될 거라고 보니까 내일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ETF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죠. 미 증권 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보다 비트코인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2020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기될. 재밌습니다. 나오죠? SEC가 이번 달까지 4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 추측한 바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안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 업체 콘스텔레이션 데이터 제공 스타트업 인수. 데이터 제공이 우리가 맨날 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그런 게 가장 핫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제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면 큰일 나요.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꼭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요.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영 자산이 495억 달러 넘겼네요. 조만간 500억 달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최근에 비트 가격이 오른 게 큰 도움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네, FATF, 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죠. 네, 여기서 11월에 암호화폐 지침의 최종 버전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 정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 트래블 룰, 이 가상산업 사업자의 정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그 외부에서 통제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뭐 암호화폐를 주고받았을 때 이게 어떤 개인의 인증하거나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면 저게 필요한데 이거는 탈중앙화잖아요. 예,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트래블 룰이 만약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신원이 뭐 오픈될 수는 있겠죠. 예, 이거는 어차피 거래소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트래블 룰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거래소를 탈중화된 거래소를 사용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잖아요. 뭐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미 그건 디파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온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러시아 재무부 차관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 계획이 없다. 뭐 당연하겠죠. 네. 네, 우리 플랜 B가 또 얘기했네요. 플랜 B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 최소 13만 5천 달러를 돌파할 거다. 대략 한국 돈으로 따지면 11억 5천 정도 되겠네요. 플랜 B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6자리 이하로 유지하면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미만이면 놀랄 것 같다. 이것은 내 분석과 투자 모델을 무효화됐다는 의미라며 S2F, 온체인 플로어 등 세 가지 모델에 따라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 가격 최소 13만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설명을 했다. 지금 같은 뭐 상승 속도라면은 연말이에요. 뭐 15만, 13만 달러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현실 가능한 얘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세력들이 여기에 맞춰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플랜 B가 미리 말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플랜 B가 만들어 놓은 짜놓은 판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줄게 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것도 좀 재밌는 기사예요. 온라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에서요. 암호화폐 엔지니어링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죠. 그러면 온라인에 뭔가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를 할 때 보통 우리들은 현금으로 나중에 그 자기가 산 물건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제 암호화폐로도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암호화폐가 이제는 더 이상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탈릭, 이더리움 가치 저장 수단 역할,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네, 비탈릭은요, 이더리움의 창시자고요. 그러면서 뭐 ETF,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은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분명히 이더리움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뉴스가 이것도 어디 있었네요.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 비트코인 채굴기 4,500대 추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 24,580대 채굴기가 추가 배치될 것이다. 여러분부터 이 채굴기 한 대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을 투자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많은 기업들이 이 채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뭐 이 관련된 다른 뉴스가 있었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 채굴 업체 비스털 디지털 엔트마이너 채굴 1만 대 추가 구매. 그러니까 지금 1만 대도 이것도 한 3천만 원짜리 1만 대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채굴기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9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분 차트에서 골든크로스 조만간 나요. 지금이 10시 12분이죠. 지금 자리로 따지면 10시 한 45분? 10시 45분, 11시. 한 11시 전까지. 11시 45분에서 11시 이 정도 되면요.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11시 정도면은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오전 뉴스 브리핑은 그리고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 오늘 제가 방송 끝낸 이유부터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유튜버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억보였습니다. 이따 오늘은 오전 방송을 할게요.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오전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봬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